이번 시간에는 팔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신, 그러니까 신이 8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팔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팔신은요, 8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용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육교를 할 때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형선재관부 이렇게 있습니다. 형선재관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구하는 목적이나 사안, 그것을 용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용신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신이라는 건 뭐냐? 원신은 아까 여기는 용신 있죠? 용신을 생하는 오행을 원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으뜸원자죠. 으뜸원자. 그래서 용신을 생하는 오행을 원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신이라는 건 뭐냐? 기신은 뭐냐? 기피할 기자다. 기피한다. 용신을 극하는 오행.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그냥 같이 공부해 두시면 좋겠죠. 원신과 기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죠. 원신은 용신을 생하는 오행. 기신은 용신을 극하는 오행.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구신이라는 건 뭐냐? 구신은 뭐냐 하면은 요 앞에 있는 이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이에요.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이 구신은 기신을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나한테 별로 그렇게 썩 도움이 안 되는 신이 되겠죠. 오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기신과 구신, 요거는 나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오행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게 보면은 비신이라는 거는 날아다니는 거네요. 이거 뭐, 비행기 할 때 그 비자죠. 날아다니는 신이에요. 이 비신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괴에 붙는 십이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이지지 뭐 있어요? 우리 그 명리학에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렇게 되죠. 그거 12지지가 있죠. 우리가 그 육효에도 6개의 효가 있다면 그 효에도 12지지를 붙입니다. 그렇게 붙인 12지지를 뭐라고 하느냐? 비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복신이라는 건 뭐냐? 복이라는 건 이거 뭐 엎어져 있다는 얘기죠.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어 있는 효다. 숨어 있는 효자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비신을 붙이다 보면은, 그 숨어 있는 효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복신은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붙이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차차로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신이라는 거는 숨어 있는 효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요 진신과 태신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 동시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변효라는 거 있죠. 동하면은 변한다 그랬죠. 효가 동하면은 변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양효가 변하면 음효가 되고, 음효가 변하면, 양효가 되죠. 그런 것처럼 변했습니다. 변했으면은 뭐가 바뀌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를 하시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6개의 효는 요 12지지를 다 붙인다 그랬죠. 그 12지지를 비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비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동해가지고 변했습니다. 변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비신도 바뀌는 겁니다.
비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어떤 교에 붙는 비신이 뭐 예를 들면은 인이었어요. 자축인. 인이었습니다. 인이었는데 이게 동해 가지고 변했어요. 변효가 됐어요. 변효가 되면은 변했는데 그 변한 것에 비신이 뭘로 바뀌었냐? 예를 든다면은 인이었는데 묘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인묘는 같은 목이죠. 같은 목인데 인이 묘로 바뀌었다. 묘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냐면 자축인묘, 인 다음에 묘죠. 그죠? 인 다음에 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아갈진 해가지고 이제 요런 경우에 진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진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퇴신이라는 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입니다. 퇴신은 반대의 경우. 예를 들면은 아까 같이 그러니까 어떤 효의 비신이 예를 들면 묘였어요. 자축인 묘였는데 그 묘가 변해가지고 동해서 변했더니 뭐냐면은 그 비신이 뭐가 됐냐? 인이 된 겁니다. 인.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묘가 인이 됐어요. 뒤로 갔잖아요. 뒤로. 거꾸로 갔죠. 그래서 그거를 퇴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회에서 말하는 이 팔신이라는 거는 용신, 원신, 기신, 구신, 비신, 복신, 진신, 퇴신 이렇게 8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 세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지세효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이 세효에 뭐가 있느냐, 어떠한 육친이 붙었느냐, 뭐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세효에 뭐가 있느냐, 어떤 육친이 있느냐. 즉 간단히 말하면 세효에 어떤 육친이 있나를 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세효, 말하자면 그 괴의 그 주인이 결국은 세효 아니겠습니까? 세효에 자기가 원하는 그 기운이 있으면 일단 그것은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은 반드시는 아닙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성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효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그 명리학에서는 명리학 공부할 때는 십신을 공부하셨죠. 십신은 뭡니까? 그 비견, 겁재.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여기는 형손, 재, 관, 부. 여기서는 육효에서는 형손, 재관부 이렇게 5개의 육친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5개의 육친으로 나누게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명리에서 공부할 때 십신 공부했죠. 십신을 공부한 게 이게 형이 이제 뭐에 해당이 되냐 하면 비견, 겁재가 이 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견, 겁재가 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세효에 형이 앉아 있다. 형이 앉아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구설 시비 내지는 재물 문제나 부부 불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얼핏 그렇게 이제 그 대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6개의 효와 월권과 일진과 그러한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봤을 때에
그 세효의 어떤 육친이나 그걸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판단을 해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명리학의 비견겁제에 해당이 된다고 했고요. 형은 구설시비나 재물 부부부라 이런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상극 상극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별도로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소온. 이 소온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 뭐 자식 아닙니까? 자식. 그러니까 이거는 식신상관이 되겠죠. 명리의 식신상관이 소원에 해당이 된다. 소원. 이 뭐 자식이라는 거는 뭐 항상 기쁨을 주고 뭐 그렇죠. 그래서 소원이 세요에 앉아 있으면 무슨 뭐 가정에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재물상으로는 좀 유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반대로 또 시험을 본다든가 그런 때는 좀 애로사항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서 금년에 시험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시험 시험은 조금 좀 어렵겠구나. 이런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세효에 손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효에 재가 있는 경우. 이 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이나 개업에 유리하다. 개업에는 유리한데, 문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계약을 한다든가 뭐 승진을 한다든가 그런 데는 좀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재는 우리 명리학에서는 정재, 편재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정재와 편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관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리학에서 뭐냐면 정관, 편관 이거를 합쳐서 그냥 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예를 든다면은 세효에 관이 앉아 있어요. 관이 앉아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명예나 승진이나 시험 같은 데는 좀 유리하겠구나. 하지만 또 반대의 경우에는 나쁜 경우에는 질병이나 관제구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세효에 부가 앉아 있다. 이 부가 이거는 부모님이라고 할 때 그 부자죠. 이거는 뭐냐면은 명리학에서 말하는 정인 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인 편인 인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인성. 자, 그래서 만약에 세효에 이 부가 앉아 있다 그러면은 부모하고의 어떤 화합이 잘 되겠구나. 그 다음에 문서나 계약 또는 어디 이동하는 데에는 좀 유리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세효라는 거는 뭐 이 지자는 무시하시고 세효에 어떤 육친이 있는지를 보고 일단 세효에 자기가 원하는 그 육친, 요런 내용을 가진 육친이 있으면 일단 성취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